네. 2강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물어보고 궁금해하시는 게 있어요. 어 아니 뭐 작곡가를 나온 것도 아니고 음악 공부를 따로 한 것도 아니고 정말 깜짝 놀라실 얘기 제가 하나 해 드릴까요? 제가 S여대 지리학과입니다. 네. 물론 방송하는 데는 도움이 됐다 안 됐다 모르겠지만 네.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노래를 만들 수 있었냐면요. 일단은 저희 아버지가 음악광이셨어요. 아예 집에서는 계속 LP판이 오디오가 흘러나오고 있었고요. 거의 클래식 아니면 재즈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빠는 클래식 성악가가 됐고요. 저는 이런 팝 재즈 음악을 하는 어쿠스틱한 음악을 하는 가수가 된 거죠. 그리고 어렸을 적부터 피아노를 배워서 상당하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바이올린도 꽤 오랫동안 배웠어서 사실은 음악이 늘 익숙했죠. 근데 제가 피아니스트 한희준 군과 함께 듀오를 결성하면서 그 당시에 아가싱지라는 이 음반이 나왔을 때 보시면은 이게 1집 음반이에요. 이때는 주로 그 친구랑 협업을 많이 했어요. 제가 멜로디를 쓰고 그 친구가 코드를 만드는 어떤 그런 음악 프로들 보면 작사 작곡에 2명은 적은 편이고요. 아시죠? 아예 이름을 지어서 여러 명이 같이 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단이 있는데요. 굉장히 장점도 많아요. 여러 명이 할 경우에는 요즘은 리듬 잘하는 사람, 건반 잘 치는 사람, 멜로디 잘 쓰는 사람 이런 식으로 파트를 나눠서 아예 대형 기획사에서는 그렇게 작곡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듀오였기 때문에도 있었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싱어송라이터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곡을 살 형편이 안 돼서. 그래서 인제 싱어송라이터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가수와 싱어송라이터가 도대체 뭐가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가수는 곡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곡에 대한 모든 아이디어는 사실은 작곡가한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작곡가가 가수에게 계속 가르치고 이 부분은 내가 어떤 스타일로 부르기를 원해서 썼다. 녹음할 때도 계속 그러니까 사실은 감독님이 작곡가인 거고 저는 어떤 배우처럼 그의 감성에 그의 멜로디를 제가 부르는 거죠. 작사가도 똑같아요. 제가 작사가로 좀 오랫동안 활동을 했는데 멜로디를 주시고 정확하게 저한테 어떤 가사를 써줄 거를 원합니다. 그 당시에 내가 쓰고 싶은 말을 쓰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나는 가을 얘기를 쓰고 싶은데 거기서는 요즘 즐겁게 사는 인생에 대해서 써달라 그러면 그걸 그냥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싱어송라이터가 어떻게 보면은 저는 적성에 훨씬 맞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쩔 수 없이 싱어송라이터가 됐지만은 가수로 할 때, 가수 생활을 할 때와 싱어송라이터로 할 때는 제 꿈이 완전히 싱어송라이터였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겪어보니까.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음과 가사와 노래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저는 곡을 썼을까요? 이 방송을 정말 오래 하다 보니까 정말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분들은 다 만나본 것처럼 모든 직업, 모든 장소,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나갔죠. 그러면서 내가 그때그때 하고 싶은 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에서 내가 그날 들었던 생각을 노래로 만듭니다. 예를 들면 여행 코너 많이 할 때는 정말 일주일에 몇 번씩 여행을 다녔어요. 그럴 때 여행 내가 내게 주는 선물 때로는 날 위해 시간을 내봐요 이런 노래를 또 만들어서 부르고 다니고 그랬으나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도 또 쓴 곡이 있겠죠. 아버지가 어느 날 암 6개월, 췌장암 6개월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늘이 무너지고 집안이 다 어떻게 보면 풍비박산이 납니다.
그래서 병원 생활하고 아빠랑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도 이게 제일 후회가 되는 게 그 죽음에 대한 대화를 나누게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간절하게 붙들었습니다. 아빠는 어떤 존재냐면은 그냥 아빠가 제 인생의 롤 모델이고 이 세상에서 저랑 제일 친하고 생긴 것도 비슷하지만 성향도 비슷하고 아빠가 진짜 웃겨요. 너무 웃겨요. 그래서 나는 아빠랑 노는 걸 제일 좋아하고 여행도 아빠, 엄마랑만 다니고 그 정도였어요. 저희 아버지는 음악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클래식 LP가 한 1000장 정도 있었고요. 항상 음악 듣는 거를 낙으로 삼으셨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음악을 하게 되었죠. 그중에서도 모차르트를 정말 존경하셨어요. 우상이었어요. 그리고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라는 어머님들은 아실 거예요. 네, 로버트 레드포드가 나오는 그 영화의 주제가가 그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입니다. 그 주제가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곡을 그 당시에 썼어요. 그 모차르트 클라리넷 협주곡을 모티브로 해서 For My Dad이라는 곡을 썼습니다. 벌써 2013년 1월 얘기예요. 몇 년 동안 그 노래를 못 불렀죠. 그 노래는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노래를 이제는 꼭 불러요. 왠지 아세요? 이 노래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낫게 하고 싶어 하는 엄청난 에너지. 그게 노래에 고스란히 담겨 있거든요. 어느 자리에 가도 그 에너지가 전달이 돼서 혹시나 집에 아프신 분이 있는 분들은 많은 위로를 받고 많이 눈물을 흘리시고 많이 좋았다고 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꼭 겪어야 되는 일이잖아요. 가족이 아프고 가족이 이별하는 일. 그래서 제가 포마델이라는 곡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초원에 흐르는 선율 모차르트 그때의 우산 어릴 적 낡은 LP로 들리던 소리에 내 가슴은 떨려오곤 했죠. 싱거운 농담과 넓은 어깨 그대만을 나타나는 그 트레이드마크 매일 날 놀리던 그대의 돌아졌던 나였는데 이제서야 깨닫죠. 그게 사랑이란 걸. 이 멜로디에 내 맘을 담아 그대에게 보내요. 다시 힘을 낼 수 있기를 예쁜 얼굴에 눈물이 나도 끝까지 응원해요. 다시 내 하늘이 되길. 저는 언젠가 아버지를 다시 만날 거라는 기대를 안고 있죠. 그렇다면 내가 아버지가 주신 이 재능과 아버지가 주신 이 모든 어떤 환경, 음악을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을 이용해서 제 남은 인생을 조금 더
음악에 매진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계속 드는 생각 하나. 나는 싱어송라이터고 내가 그대로 그리고 이제 막 높은 무대에서 쓰는 것보다는 훨씬 이렇게 가까이 눈 마주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이제 급선무가 된 거예요. 그 전에 막 몇 년 동안 곡 쓰고 할 때는 좋은 곡을 쓰는 곡의 테크닉, 좋은 코드, 좋은 가사, 좋은 멜로디에만 꽂혔었다면 그 다음에는 이 모든 경험이 저를 통해서 나가는 거니까 제가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싱어송라이터가 되려면 제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온전하게 뮤지션으로 가는 삶으로 아버지의 죽음이 그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만들었던 곡이 뷰티풀 라이프였고요.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제 앨범 있잖아요. 저 앨범 자켓이 뷰티풀 라이프인데요. 저게 자세히 보시면 눈은 울고 입술은 웃고 있어요. 뭔가 그 사진 찍는 친구가 굉장히 저를 웃기다가 갑자기 모차르트 노래를 딱 트는 바람에 제가 갑자기 입을 웃고 있다가 울었어요. 그걸 딱 찍은 거예요.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웃고 울고 울고 웃고. 그래서 인생은 스펙타클하고 아름다운 거 아니냐. 그래서 뷰티풀 라이프라는 곡도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제가 음악을 만든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음악으로 표현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 자기의 표현력들이 있을 거예요. 꼭 음악이 아니더라도. 누군가한테 이 사람이랑만 얘기를 하면 막 옛날 비밀까지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의 노래하는 것 못지않은 들어주는 어떤 재능이 있는 사람.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 사람이 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재능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경험, 아름다운 인생을 자기로 여과해서 좋은 삶으로, 좋은 효과로 세상에 흘려보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지 씨. 네. 말씀도 잘 듣고 노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왜 눈가가 촉촉하시죠? 그러니까요. 제가 참 남자가 운 건 아니죠? 남자 울어도 됩니다. 아니 그 노래를 듣다 보니까 네. 우리는 우리 수지 씨의 아버님을 뵌 적이 없잖아요. 근데 마치 로버트 레드포드 같은 배우처럼 아웃 오브 아프리카 같은 영화처럼 삶을 살다 가신 분이 아닌가 이런 상상을 하게 됐어요. 네, 노래의 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오늘 강연과 노래 들으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죠. 질문해 주세요. 공주에서 온 이다혜입니다. 싱어송라이터시잖아요. 네. 본인이 직접 만든 곡을 부를 때와 다른 사람이 만든 곡을 부를 때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중요한 질문인데요. 엄청난 차이예요. 일단은 제가 쓴 곡은요. 제가 제일 잘 부르게 씁니다. 네. 남이 저보다 잘 부르기 어려울 정도로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런 부분으로 써요. 그리고 예전에 기획사에 있을 때는 남의 곡도 많이 받아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한테 맞는 곡도 있는데 저한테 맞을 거라고 줬는데 정말 죽어도 안 맞는 곡도 있어요. 그러면은 녹음을 계속해도 곡이 안 나오죠. 그리고 사실은 제가 스토리텔러가 돼서 음악으로 전달을 하는 건데 약간 다른 분이 써준 거에는 아까 포마데리처럼 제가 몰입을 할 수는 없겠죠. 네, 아주 노력은 많이 하겠지만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만약에 어떤 디자이너의 옷을 받아서 내가 그걸 소화하는 패션 모델이라면 디자이너가 옷을 얇게 이렇게 슬림하게 만들어주면 네. 막 살을 빼야 되잖아요. 그죠. 너무 고통스럽고. 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내 옷을 만든다면 그럴 필요가 없네요. 네.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옷을 만들어 입는. 제일 좋아하는 장르로. 네, 그렇네요.
네, 오늘도 삶과 음악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공유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수 겸 작곡가 안수주 씨가 들려주는 음악이 있는 편지 마지막 시간도 기대하면서 힘찬 외침으로 2강의 문을 닫겠습니다. 생각의 탄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